죽은 아버지가 남긴 텅 빈 나무 상자, 그 속에 50억 원의 행방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자식들은 죽을 때까지 몰랐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의 진심이 종잇장보다 얇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개는 돈 앞에서 말입니다. 평생을 흙먼지 마시며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한만수 씨에게 세상은 참으로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등골이 휘도록 일해 일군 강남의 노른자 위 땅과 상가 건물들. 하지만 그 결실이 자식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한 씨의 존재는 지방 구석의 낡은 가구보다 못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효도하겠다는 가머니설에 속아 모든 재산을 넘겨준 지 불과 석 달 만의 일이었죠. 한심은 나무의 결을 읽고 못 하나를 박아도 정성을 다하던 정직한 목수였지만 정작 자신이 낳은 자식들의 마음결은 읽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세 남매는 단 한 번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전화 한 통 없던 그들이 다시 나타난 것은 한 씨의 쓸쓸한 부고 소식을 들은 직후였습니다. 슬픔보다는 분노와 탐욕이 가득한 눈으로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머물던 낡은 단칸방을 뒤지던 자식들 앞에 놓인 것은 볼품없는 나무 상자 하나뿐이었답니다. 그 상자를 열었을 때 자식들의 얼굴에 번진 것은 경멸과 실망의 빛이었습니다. 텅 빈 상자 안에는 쾌쾌한 먼지만 가득했음. 하지만 이 초라한 상자 속에 50억 원이라는 거대한 반전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진실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부터 이 낡은 상자는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라 배신한 자식들의 목을 죄는 서늘한 칼날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 텅 빈 공간 바닥에는 어떤 기막힌 기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큰아들 상구는 구두 끝으로 상자를 툭 걷어찼습니다. 그 무례한 발길질은 10년 전 아버지를 요양원으로 떠밀 때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닮아 있었답니다. 상구의 눈에는 오직 돈 냄새만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둔 침대 옆에서도 그는 슬픔 대신 벽지를 뜯어내며 숨겨진 비자금을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둘째 미숙은 한술 더 떴답니다. 아버지가 입던 낡은 외투 주머니를 샅샅이 뒤지며 혹시라도 금반지 하나 나오지 않을까 눈을 번뜩였음. 막내 상철은 형과 누나의 눈치를 보며 구석에 놓인 낡은 목공 상자를 열어젖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톱밥 몇 줌과 낡은 대패 한 자루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빈 나무 상자 하나가 전부였답니다. 자식들의 입에선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평생을 일해번 돈을 다 어디에 탕진했느냐며 죽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10년 동안 이 좁고 어두운 방에서 홀로 대패질을 멈추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의 전설적인 목수였습니다. 그가 만진 나무는 100년이 지나도 뒤틀리지 않는다는 정평이 나 있었죠. 그런 아버지가 생애 마지막 힘을 다해 만든 이 상자가 단순한 쓰레기일 리 없었습니다. 상구는 분에 못 이겨 상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구의 손끝에 기묘한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분명 텅 빈 상자인데 들어올리는 느낌이 이상하리만큼 묵직했던 것이죠. 일반적인 오동나무 상자라면 깃털처럼 가벼워야 정상이었지만 이 상자는 마치 안에 납덩이라도 들어있는 듯 손목에 묵직한 하중이 실렸음. 미숙은 오빠의 표정을 살피며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중바닥 아니냐며 눈을 가늘게 떴답니다. 그들은 서둘러 상자를 뒤집어 바닥을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만든 상자는 틈새 하나 보이지 않는 완벽한 짜맞춤 기법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오직 나무와 나무의 결을 맞물려 만든 이 상자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바위처럼 단단했음. 자식들은 연장을 가져와 상자를 부수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 이 보잘것없는 나무 상자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시각 방 밖에서는 아버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옆집 노인이 이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의 모습이 마치 불길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노인은 알고 있었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그 상자 안에 채워 넣었는지 말입니다. 10년 전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손으로 쫓겨나던 날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아끼던 대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자식들이 버린 것은 늙은 아버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기회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상구는 망치를 들고 상자의 모서리를 내리쳤습니다. 쩡 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망치에 맞은 상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망치의 쇠 부분이 움푹 패어버린 것이죠. 이것은 보통의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구해온 전설적인 궤목이자 그 강도가 강철에 맞먹는다는 귀한 재료였답니다. 자식들의 당혹감은 분노로 변했습니다. 죽어서까지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거냐며 상철이 울부짖었음. 하지만 그들이 상자를 부수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때 상자 바닥면에서 미세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충격에 의한 파손이 아니라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만 작동하는 정교한 장치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몫으로서의 모든 기술을 이 상자 하나에 집약시켰던 것입니다. 상구의 손가락이 우연히 상자 옆면의 옹이를 누르는 순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상자의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금괴도 현금 다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통장 한 권과 빛바랜 서류 뭉치였음. 자식들은 서로 먼저 통장을 뺏으려 몸싸움을 벌였답니다. 하지만 통장을 펼쳐든 상구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잔액은 0원. 하지만 입금 내역에는 매달 수천만 원의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간 기록이 빼곡했기 때문입니다. 미숙은 비명을 지르며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10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증여무효 소송 서류와 재산 환수 계획서였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린 순간부터 아버지는 자신이 준 모든 것을 되찾아올 준비를 마쳤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서류의 마지막 장에는 상상도 못할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50억 원의 전 재산을 신탁한 대상은 자식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파출부 아주머니와 사회복지재단이었음.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자 깊숙한 곳에는 아직 열리지 않은 또 하나의 비밀 칸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 함께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물건이 숨겨져 있었답니다. 자식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마지막 공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10년 동안 매일같이 깎아 만든 작은 나무 인형 3개가 놓여 있었음. 그 인형들은 어린 시절 자식들의 모습을 빼다 박은 듯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들의 발바닥에는 각각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것은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린 날짜와 시간이었답니다. 상구는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을 되찾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버린 그 순간부터 매일같이 그 고통을 나무에 새기며 이날을 기다려온 것이죠. 미숙은 인형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신탁한 재산은 이미 법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고 자식들이 물려받은 상가와 땅은 이미 아버지가 걸어둔 가압류로 인해 종이 조각이나 다름없는 상태였음.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빈 상자 앞에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방 한 구석에서 낡은 녹음기 하나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설정해둔 타이머가 작동한 것이었죠. 녹음기에서는 아버지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얘들아, 나무는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좋은 제목이 아니란다. 속이 꽉 차고 결이 발라야 비로소 집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는 법이지. 너희는 내 몸에서 나간 가지들이지만 정작 속은 썩어 문드러졌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는 자식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음. 상구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가려 했지만 문 밖에는 이미 아버지가 선임한 변호사와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의 탐욕이 극에 달할 이 순간을 정확히 예측하고 덫을 놓았던 것이죠. 자식들이 그토록 원했던 50억 원의 행방은 이제 그들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외로움과 싸우며 이 거대한 반전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빈 상자인 줄 알았던 그 나무 상자는 사실 자식들의 죄악을 가두는 감옥이었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었음. 자식들은 아버지가 남긴 낡은 대패 한 자루조차 들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진정한 비극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숨겨둔 마지막 비밀은
이유는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버지의 숨소리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 모든 판을 짜놓으셨던 것이죠.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으로 보내던 그 비 오는 날, 아버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목공소를 찾았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평생을 모아온 비밀장부와 인감, 그리고 가장 소중한 유산을 이 작은 나무 상자 속에 봉인했음. 둘째 미숙은 변호사의 등장에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치매였다며 이 모든 서류는 무효라고 우기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아버지가 매달 정기적으로 받아온 정신감정서와 정밀 진단 결과가 첨부되어 있었음. 아버지는 자신이 온전한 정신 상태임을 증명하기 위해 10년 동안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해왔던 것이죠. 자식들이 아버지를 노망난 노인 취급하며 무시할 때 아버지는 가장 날카로운 이성을 유지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말입니다. 그때 파출부 아주머니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열쇠꾸러미 하나가 들려 있었음. 자식들은 그녀를 향해 당장 나가라며 윽박질렀지만 아주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10년 동안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낸 말동무이자 한 씨의 마지막 유언을 집행할 대리인이었던 것이죠. 아주머니는 상구의 손에 들린 나무 인형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 씨 어르신이 그 인형 하나를 깎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한 번 깎고 자식들의 배신에 치를 떨며 또 한 번 깎으셨답니다. 자식들은 아주머니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50억 원의 행방뿐이었음. 창구는 아주머니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서며 돈이 어디 있느냐고 다그쳤답니다. 아주머니는 조용히 나무 상자의 바닥을 가리켰음. 아까 상군이 망치질해도 끄떡없던 그 바닥면 말입니다. 아주머니가 가져온 특수한 용액을 상자 바닥에 붓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밋밋하던 나무 표면 위로 정교한 문양과 함께 숫자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것은 아버지가 고안한 특수 암호이자 해외 비밀 계좌로 연결되는 접속 코드였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배운 정밀 설계 기술을 이 상자에 녹여냈던 것이죠. 자식들은 눈을 뒤집으며 그 숫자를 받아 적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완성되는 순간 화면에는 예상치 못한 문구가 나타났음. 접근 권한 거부. 자식들의 지문과 홍채가 등록되지 않았다는 경고 메시지였답니다.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 자식들의 생체 정보를 말소하고 그 자리에 파출부 아주머니와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들의 정보를 등록해 두었던 것이죠.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눈앞에서 사라진 거액의 돈에 대한 미련이었으니 미숙은 아주머니를 고소하겠다며 날뛰었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법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 공증서와 신탁계약서는 그 어떤 법적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했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이미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50억 원은 단순한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해온 목재 강화 기술의 특허권과 그 기술로 지어진 친환경 주택 단지의 지분이었으니 이 기술은 현재 전 세계 건설 시장에서 수조 원의 가치를 인정받는 혁신적인 기술이었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챙겨간 강남의 땅과 건물은 이 거대한 자산에 비하면 조족지열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식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였는지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이 기술을 전수해 주려 했지만 자식들은 아버지가 톱질이나 하는 노인네라며 비웃으며 목공소를 강제로 매각해버렸던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들이 팔아치운 그 낡은 목공소 부지 아래에 거대한 실험실을 숨겨두고 10년 동안 홀로 연구를 완성했던 것입니다. 상구는 뒤늦게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다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음. 녹음기에서는 아버지의 마지막 경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얘들아,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을 잡아먹기도 한단다. 너희는 이미 돈이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팔았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룰 차례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구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상구가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비보가 들려왔음. 미숙의 남편이 투자했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었고 상철이 도박으로 날린 빚쟁이들이 집으로 들이닥쳤다는 소식이 이어졌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의 재산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그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는 정교한 복수를 실행했던 것이죠. 자식들이 아버지를 버린 대가는 단순히 유산을 못 받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누려온 모든 화려한 삶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죠. 자식들은 서로를 탓하며 방 안에서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네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하지 않았느냐며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뒹굴었음. 그 추악한 광경을 지켜보던 변호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이 난장판까지도 이미 예상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변호사가 방을 나가며 던진 마지막 한마디는 자식들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답니다. 어르신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은 상자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발로 차버린 그 마음 속에 있었죠. 자식들은 텅 빈 상자를 붙잡고 울부짖었지만 상자는 이제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깎고 다듬은 것은 나무가 아니라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잘라내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자식들의 비명과 뒤늦은 후회뿐이었음.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나무 상자 밑바닥에는 아직도 자식들이 발견하지 못한 마지막 장치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치가 작동하는 순간 자식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구의 구두 끝에 걸린 상자 모서리가 힘없이 부서지는가 싶더니 그 안에서 서늘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10년 전부터 이 방의 벽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마지막 심판의 도구였던 것이죠. 상자 바닥에 이중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온 것은 눈부신 금괴도 50억 원의 수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녹음 테이프 수십 개와 자식들이 아버지를 협박하며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던 그날의 각서들이었음. 상구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몽치가 아니라 자식들을 교도소로 보낼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던 그 비참한 순간에도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자식들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기록해두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매일 밤 대패질을 하며 냈던 그 소음은 사실 자식들의 추악한 목소리를 지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답니다. 미숙은 서류를 찢으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태블릿 PC 안에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리고 오던 날 차 안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음. 아버지는 자식들의 옷깃에 소형 녹음기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 녹음 속에서 상구는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상속세가 덜 나온다며 낄낄거렸고 미숙은 아버지의 틀니를 팔아서라도 명품 가방을 사겠다고 맞장구를 치고 있었답니다.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자식들은 서로의 눈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음. 아버지는 10년 동안 이 녹음기를 돌려보며 자식들에 대한 마지막 정을 하나씩 도려내었던 것이죠. 아버지가 깎아 만든 나무 인형의 눈이 유난히 슬퍼 보였던 이유는 그것이 자식들의 죽어버린 양심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방 밖에서 대기하던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직전 자식들을 사문서 위조와 강요 혐의로 고소하는 소장을 이미 제출해둔 상태였음. 자식들이 아버지가 남긴 50억 원을 찾으려 이 방에 발을 들이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덫에 걸려든 셈이었습니다. 상구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죽어서까지 자식을 망치려 하느냐며 울부짖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이었답니다. 아버지가 남긴 50억 원의 진실은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그 돈은 자식들이 가로챈 재산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닌 특허권의 수익금이었지만 아버지는 그 돈을 단 한 푼도 자식들을 위해 남겨두지 않았음. 대신 아버지는 그 돈을 자식들이 저지른 죄를 씻기 위한 사회환원 기금으로 명시해 두었던 것이죠.
자식들은 이제 전 재산을 몰수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10년 전의 범죄 대가까지 치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복수를 선사한 셈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상자 맨 밑바닥에 붙어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이었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직접 만든 아기 침대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었음. 사진 뒷면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내 새끼들, 부디 사람답게만 살아다오. 그 글귀를 본 상철은 그제야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식들이 이 상자를 열어보고 참회하기를 바랐던 것이죠.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자식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홀로 견뎌온 고독의 무게가 그제야 방 안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자식들이 끌려나간 빈 방에는 아버지가 쓰던 낡은 대패와 텅 빈 나무 상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음. 아버지는 이 상자를 통해 자식들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을 깨닫기에 자식들은 너무 멀리 와버렸고 아버지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방에 남은 것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정직한 나무 향기와 자식들이 남긴 추악한 욕망의 찌꺼기뿐이었답니다. 상구와 미숙이 연행된 뒤 텅 빈 방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깨고 파출부 아주머니가 상자의 마지막 비밀을 건드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요동치기 시작했음.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숨겨두었던 진짜 유산은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식들의 파멸을 넘어 이 세상을 뒤흔들 만한 거대한 진실이었답니다. 아주머니의 손길이 상자 안쪽에 미세한 홈을 두르자 벽면 전체가 서서히 움직이며 숨겨진 공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벽면이 열리며 나타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니라 커다란 전신 거울 하나와 낡은 일기장 한 권이었답니다. 거울 속에는 탐욕으로 일그러진 자식들의 추악한 몰골이 그대로 비치고 있었음. 아버지는 자식들이 마지막 순간에 마주해야 할 진실이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일기장의 첫 장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50억 원은 너희가 사람의 마음을 회복하는 날 비로소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면서도 자식들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갱생의 길을 걷는다면 그 운영권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말입니다. 끝까지 자식들을 포기하지 못했던 한 목수의 지독한 사랑은 그렇게 차가운 벽 너머에서 뜨겁게 흐르고 있었음. 결국 아버지가 남긴 빈 상자는 자식들의 욕심을 비우고 그 자리에 인간의 도리를 채우기 위한 마지막 그릇이었던 셈입니다. 돈이라는 화려한 껍데기에 가려져 우리가 잊고 사는 진짜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부모님이 남긴 낡은 손때 묻은 물건 속에 깃든 보이지 않는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한만수 씨의 자식들은 이제 차가운 감옥에서 아버지가 10년 동안 느꼈을 그 고독과 마주하며 자신들의 죄를 씻어내야 할 것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서운하다는 이유로 가장 가까운 부모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살다 보면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기억이나 혹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을 뻥 뚫어줄 역대급 반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